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며칠 전 일어난 너무나 가슴 아픈 일로 인하여 그 슬픔과 충격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강북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순희 구청장님과 부동산 관련 전월세 피해 대책, 재개발, 재건축 공원 내 임야 불법 행위 및 도시관리공단 파업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에 소모적인 구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생산적인 구정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에는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전월세 피해 대책 및 재개발 재건축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곁에서 우직히 구민을 지키는 지방정부를 말씀하시며 오고 싶은, 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민을 울리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 생활 중 언론 등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도 이런 전세 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청에 저희들이 접수되거나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북구의 신축 건축물이나 이러한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나 네, 구청장님, 제가 여쭤본 네. 것에 대해서 이해 아니로만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매수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피해 보전금을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부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들을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발표되는 즉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회의원도 개인적인 결연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속히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나 전세 사기 예방 주민 홍보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몇 개 손화되나요? 6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 중개소에서 대해서 전수조사나 지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예. 중개업소 중 타인 명의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례나 사업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바로 이게 문제가 되면 부동산 개설 등록이 바로 즉시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민 홍보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주민 홍보 관련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IPTV 소식지
SNS를 어떤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주민홍보용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이나 매뉴얼 등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예방 대책이나 홍보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NS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문 홍보지나 홈피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3 주민 주거 안정화 및 그다음에 재산권 보호 대책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북구 부동산 중개 강북지회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위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또한 관내 중개업소들 640개소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인 1조가 돼서 3개 팀이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고 있다 네. 이거죠. 네.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장님 강북구의 고도 제한 구역의 행정 동명으로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 삼양도 서쪽으로 삼양동, 그다음에 수유 1동, 우이동, 인수동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1번 영상 한번 보시죠. 이제 저희 구에 사실은 이제 인수동, 우이동, 그다음에 수유 1동이 고도 제한 지역에 묶인 지역이에요. 예, 방금 보셨듯이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청장님께서 고도 제한 지역이 인수동, 우이동, 수유 1동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삼양동은 혹시 신속 통합 개발 지역이라 고도 제한 구역에서 제외하고 말씀한 것인지 전혀 아니면 아닙니다. 단순 실수로 실수입니다. 하신 건지 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번 영상 들어주시죠. 강북구청장이 13일 강북구 의회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지역 내 수건 사업인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건물 15층 높이까지 허가하는 안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용도 지역 변경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개발 재건축 방안 등을 언급한 노윤상 강북구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강북구는 지역 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의 건물 15층 높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장님 방금 보신 영상은 본의원이 지난해 그 제257회 임시 1차 본의 일문일답에서 재개발을 위하여 고도 제한 종상향에 대해 물었으며 질문에 답에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서울시의 15층 높이의 완화 요청하고 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발언 이후에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에 작년 10월에 고도 제한 15층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고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부처하고 저희 구의 관계부처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 상반부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알겠습니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후 30년 이상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15층 높이의 완화 방안이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질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청장님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주민들의 이제까지 30년 동안 받아왔던 그런 것들이 100%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15층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은평구나 그다음에 성북구가 15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 높이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알겠습니다. 바입니다.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 7천 제곱미터로 강북구 전체의 67%에 해당되며 노후건축물 비율은 66%나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고도 제한 높이 기준을 20m에서 28m로 완화하고 고도 제한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15층까지 허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현재 강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네, 10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요? 108곳. 108곳이요? 네. 강북구에? 네, 요 부분은 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40곳입니다. 재건축 6군데, 재개발 10군데, 주택 건설 3군데, 소규모 주택 정비 21군데에서 40군데이고요.
자, 그럼 강북구에서 최근 10년간의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 몇 군데이며 또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몇 곳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무산된 이유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무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강북구 고도 제한 구역 내 재개발 무산 상황과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공공재개발 3곳, 정비구역 뭐 이렇게 11곳, 또 그동안 14곳이나 무산되었더라고요. 이유는 모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에 속해 사업성이 떨어진다였습니다. 정장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15층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이나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업 15층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층으로 서울시에다 요청을 네, 했던 청장님 거고요. 생각은 15층이 가능하다. 네. 예, 본 의원은 고도 제한 일부 완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제되어야 진정한 주민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며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후에 원주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사후 원주민의 입주율이 평균 몇 프로인지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저 방송을 통해서 본 거밖에 모르겠습니다. 20에서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구의 최근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확인을 하니까 서울시에 10년 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서울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입주율은 평균 그 당시 44%였는데요. 평균이 44%이지 이 중 우리 구의 미아 10구역의 경우 15%, 또 인근 성북구 월곡 3구역, 정릉 5구의 경우 20% 입주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재개발 재건축 추진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 후 주민들에 위한 보호 정책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실까요? 네, 동의합니다. 예. 이번에는 신속 통합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장님,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 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가 되었는데 후보지 선정에 강북구 두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강북구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지금 삼양동 소나무 협동마을이고요. 그 다음이 지금 진숙빌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유동. 예, 그렇게 알고 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는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며 다시 묻겠습니다. 정장님 앞서 이야기했던 두 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 정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다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적 세대수와 구역이 정해졌다고도 또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으로 또 사업자가 정해졌다고까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선정된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사진의 문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축 신속통합 재개발 선정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사진은 성공적인 시작을 현대가 하겠습니다. 자, 청장님 두 사진 내용을 보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라겠습니다. 네, 선정이 된 거지.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거지.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후보지 선정 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며 확정 발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용역 계약을 5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이 서울시에다 이제 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구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람 공고가 있고, 구의 의견 몇 청취가 개월 있습니다. 후에 확정이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확정
뭐 어쨌건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한 3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용역 기간 후에 32개월 후에 지역 형편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32개월 후에나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정보 및 홍보가 잘못되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수리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데 집주인에게 수리 좀 해주세요 하면 재개발이 확정되었는데 그냥 사세요. 이게 답이랍니다. 총장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 주택정비구역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가로정비 업체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의서를 진고받는 사례가 발생,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하여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확한 알 권리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북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구에서 지금 확정이 아니고 어쨌건 선정된 지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개초됐을 때 그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에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님, 미아동 760의 6 삼양동 실결경당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2021년 모 업자가 자율정비 개발을 위해서 실결경당 일대를 매입하면서 경로당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경로당이 이전하였으며 지금 현재 경로당은 철거가 되었고 월세로 이전하여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정장님, 방금 사진을 보시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안 좋네요. 자, 어르신들은 신축 건물로 지어준다는 말에 불편을 감수하고 월세로 얻어준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철거된 지 2년이 넘도록 신축 공사 시작은커녕 이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양동 760의 38번지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주민 합의체가 구성 모 업체에서 자율주택 정비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3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자세히 보세요. 자, 본의원에게 보내온 추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주민합의체가 구성 7개월 경로당이 이전, 2021년 2월 경로당 이전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21년 5월 4일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신고, 21년 10월 20일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동사업 시행 약정 체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7일 2차 신통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실개월 경로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023년 1월 10일 강북구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되면서 공고일로부터 2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에서 서울시의 향후 계획으로 신통기업 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해당 사업부지 배제 추진 통보, 미아동 760에 38 일대 자율주택 정비사업 부지 건축허가 제한 등 해당 부지를 제외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는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는 자율정비구역에서 신통합지역으로 포함이 되는지 불과 1년 앞 사업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본의원이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기본이고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산업쓰레기까지 버려짐으로써 주변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사진을 보셨는데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네, 개호이 지금 실개울 경로당 부지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는 어쨌건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체 후 경로당 부지 펜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노화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속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저희들이 공문을 2번 발송을 했고요. 네네. 5월 초까지 여기 폐기물 전체를 다 치우고 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자, 본의원 재개발 재건축 추진 우리 구의 중요한 역점 추진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네. 공감함과 동시에 그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사기, 잘못된 홍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산권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원 및 재개발 구역 내 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장님, 개발 제한 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불법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우이동 산 26-10번지 등 오필지 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수목 51주를 벌채하고 토지 영절 변경의 내용 알고 계시죠? 토지 변경 51주 벌목한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보고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자, 그러면 네, 잠깐만요. 제가 예. 잠깐만요. 그 내용은 네네. 제가 번지수를 잘 몰라서. 네, 화성산장 바로 옆에 있는 땅 말씀하시나요? 네, 알고 거기가 있습니다. 자, 우이동이라고 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이동 산 26-10번지 오필지 이곳에서 일어난 51주 벌채 토지 형절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시나요? 자,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4월 달까지 원상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또 고발 조치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청장님이 모르시니 자, 청장님 이곳 외에 또 몇 군데나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을까요? 네. 불법 행위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예, 지금. 이것도 네. 한번 확인을 해 좀 확인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네. 확인해 주십시오. 청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수이동 516번지 네네. 예, 가르멜 수녀원 근처입니다. 네네.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요? 네, 여기는 제목이 지금 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인이 확인한 바 수이동 516번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용도지구는 자연관 경관 지구입니다. 네네. 자, 5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정장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잖아도 여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수유동 516번지에서 그동안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6번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위 사진에서 불법 행위 내역을 보면 2019년 12월 원상복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중장비가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있으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며 2년 후 2023년 2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불법 개수로 무단 작업이 완료가 되어 주변 정비가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로 건설기계, 대형차 수십 대가 불법 주차, 컨테이너 3개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진을 보면 불법 컨테이너 설치는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매립 현장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는 확인했으면서 왜 불법 개수로 매립은 적발을 하지 않았는지,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아주 장면입니다. 청장님 보시기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은 원상복귀하도록 제가 들어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이행 강제금은 잘 냈더라고요. 확인하니까 이후에 벌어졌던 내용까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이 다시 묻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저기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 그 원상복귀할 때는 나무 베었던 것들 다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공사된 부분들도 원상복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강북구민들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고 명확히 확인 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 파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사태는 지난해 11월 28일
시작이 되어 지금은 마무리가 되었죠? 네. 언제 마무리되었나요? 20일 날 4월 20일 날 전체 철수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청장님께도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또한 많이 하셨고 어려운 일도 겪으신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임명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청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공단 이사장 감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인사권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인력 문제, 인건비와 결부되어 있는데 공단의 운영 예산은 구에서 공단 철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의 지방 공기업으로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북 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어 준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국민들에게 신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북 구민들에게 어쨌건 공단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장님에게 지역일은 부구청장에게 맡기고 청장님은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망 있는 지역 정치 원로들과의 소통과 협조로 서울시와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하며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사업 해결과 자립도 취하의 탈피를 위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 개발에 전념하셔서 30만 강북 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신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희 국장님께서는 지난 1월에 동별 신년회 및 주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13개 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참석 주민이 대부분 동원된 관변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과의 대화라는 현수막이 무색하고 구청에서 건의사항을 획일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여 동별 특색이 없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동에서 신강북선 전철에 대한 질문을 했고 질문 당사자가 구청에서 질문하도록 시켰다고 본 의원에게 제보하는 웃지 못할 부끄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면 당당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신년 인사에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일반 주민 참여 확대 및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질문 내용을 유도하는 문제점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 7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2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바 있는 강북구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면 간 터널 광역도로 개설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삼양사거리 7구역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자율정비구역으로 구청에서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와 향후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등 선제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솔샘로 248 구 보훈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공모하여 청년 취업 사관학교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역세권 아이 돌봄 센터 또는 어르신 돌봄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변경 요구 등 변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양동 공영주차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동 791-2882번지 삼양동 일대 추진 중이던 삼양동 공영주차장 후보지가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되어 추진이 불가한 것인지 또는 추진이 불가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의 진행 사항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아동 745번지 송천동 일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 접수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현재 미아동 754번지입니다. 그 현재 진행 사항과 고도 및 용적률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솔샘로 67길 큰 마을길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3년 전 김현풍 구청장 재직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후 수년 전 구청에서 이유 없이 조형물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되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철거한 이유가 무엇이며 많은 주민들이 재설치를 요구하는데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솔샘로 67길 큰마을길 주변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송천동에는 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통합동으로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큰마을길 주변 23통부터 26통까지 그리고 32통부터 34통 일대는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솔샘 어린이공원, 두원아파트 정자 또는 마트 앞에 의자를 사용하고 골목 등에서 여가를 보내는 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경로당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아동 1339-4 및 솔샘로 40길 45 삼각산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부지는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재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솔샘로 40길 45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인접 부지로 준공 후 미관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매입 등 조치를 하여 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아이돌봄센터, 어르신돌봄센터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